최근에도 또 한번 큰 이슈가 나왔었잖아요. 이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그 임산부가 타이레놀을 복용하면 자폐가 생긴다. 내가 임신 중에 타이레놀 하나를 먹어가지고 애가 이렇게 됐구나. 울고 뭐 이런 비슷한 사건들이 지금까지 너무너무 많았지만 안녕하세요. 따뜻한 진료실의 황수경입니다. 오늘은 엄마가 챙길 수 있는 비약물 치료에 대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비약물 치료는 크게 특수치료, 영양대사 기반 치료, 기술 기반 치료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어기 어머님께 특수치료실을 고르는 어떤 노하우와 좀 걸러야 되는 치료실에 대해서 경험을 좀 여쭙고 싶습니다. 저 또한 치료실 유목민으로 여기저기 많이 전전했던 경험이 있거든요. 또 이름이 치료실이니까 너무 혹하는 거예요. 많이 하고 좋은데 많이 다니면 치료가 될 거라 생각을 했고, 제가 치료실을 다니면서 제 나름대로 선택했던 기준은 치료실이 가정에서 연계할 수 있도록 함께 공유하고 이런 걸 좀 해줬으면 좋겠다, 같이 해봅시다라고 해주시는 치료실이 있는 반면, 이것도 해보세요, 저것도 해보세요, 이 과목도 저희 센터에 새로 생겼어요, 이게 이걸로 과연 치료가 될까 하는 이런 치료실도 경험해보면서 전자의 치료실을 조금 더 선택했고, 한 치료실에 너무 많은 과목이 입점되어 있는 것을 조금 저는 제 기준에 좀 피했던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치료실에서 그날 학습했던 것을 공유를 해주시면서 가정에서도 그 학습이 반복이 되고 연계가 될 수 있도록 좀 유도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치료실을 되도록 선택을 하셨고, 이제 뭔가 과목 수만 그럴듯하게 포장을 해서 점점 늘린다든지 좀 상업적으로만 가려고 하는 그런 치료실은 나름 걸으셨다는 말씀으로 정리할 수 있을까요? 네. 사실 그 비장애 친구들 같은 경우에도 아무리 학교를 보내고 학원을 돌린다고 해도 본인이 스스로 공부를 하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하물며 우리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동작을 체득하는 것에 수십 수백 번의 반복이 필요한 상태이기 때문에 가정에서의 연계와 복습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어머님께 정말 신선한 동기부여와 충격을 받았던 것이, 이제 시어기를 치료실에 들여보내 놓은 상태에서 다른 어머님들은 그때 잠시 한숨 돌리고 좀 쉬시거나 휴대폰을 보고 계실 때 어머님은 학습 자료를 만들고 계시는 걸 제가 들어가지고 정말 깜짝 놀랐었거든요. 조금 소개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이 자료 같은 경우에는 치료실에서 아마 세는 단위를 배운 날인 것 같아요. 단위를 다 알면 좋겠지만 다 알 수는 없으니까, 그래도 적어도 물건과 사람에 대해서 단위는 구분이 돼야 된다 생각을 했고. 맞아요. 사람 한 개, 두 개 할 수는 없으니까. 네. 네네. 그래서 단위를 배운 날은 치료실에서 배운 걸 시혁이랑 저랑 진짜 나오면서 다 잊게 되더라고요. 뭘 배웠는지도 잊고. 신발 신는 순간 다 까먹잖아요. 네, 신발장에서 맞아요. 다 이제 날아가고 없기 때문에 맞아요. 최대한 뭐 했는지 기록해서 학습지를 만들어서 같이 복습하려고. 예. 그러니까 이게 치료실에서 주신 게 아니라 어머니가 만드신 거잖아요. 이렇게 대기실에 앉으셔가지고 노트북 켜고, 제가 본 부모님들 중엔 그런 부모님 본 적이 없어서 너무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셔서 좀 벤치마킹 하시라고 제가 좀 수고롭지만 들고 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자료는 이제 조사를 배운 날인가 봐요. 은는, 이가, 을을 뭐 이렇게 적혀 있는데 괄호를 또 시어기가 다 채워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 치료실에서 엄청 열심히 공부하고 와서 다시 해보자 했을 때 따라오나요? 노하우가 지금 있으실 것 같은데. 그냥 공부하다가 시혁이가 해야 되는 과업을 끝내면 이제 용돈을 받고 있거든요. 그 용돈을 계속 모아서 이제 비행기도 한번 타러 가고. 비행기를 좋아하잖아요, 시혁이가. 네, 비행기 좋아요. 비행기 타는 것에 대해서 이제 목표를 세우고 동기부여를 또 시험 100점 이런 걸로 계속 채워주시는 돈이 거군요. 있어야 갈 수 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공부하면서 돈 벌고. 네, 너무 좋은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일기도 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때 지난번에 일기 중요성을 엄청 강조하셔가지고 댓글에도 당장 일기장 사러 간다 뭐 이런 내용이 있어서 굉장히 뿌듯했었거든요. 예를 들면은 이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역도하러 간 날인 것 같아요. 그죠? 네. 되도록이면 순서 기억할 수 있도록 순서대로 사진 붙여주신 거죠? 이날은 순서보다 누구랑 뭘 했는지, 누구랑. 뭐 이렇게 손에 하얀 가루는 왜 묻히는지, 그거는 이제 미끄러지지 말라고 하는 거야. 그럼 몇 킬로 들었는지, 어떤 자세로 했는지. 이게 정말 인지, 사회성, 기억력 전반적으로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요즘 뭐 발달장애까지는 아니더라도 진단이 애매하게 잘 안 되는 뭔가 약간의 이상한 스펙트럼 애들이 점점 더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그런 친구들한테도 이런 일기 적용하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어머님 치료실을 보내는 특수치료도 있지만 진짜 열심히 시키신 게 운동이었잖아요. 실제로 지금 수영 선수기도 하고 최근에는 역도로 종목도 추가해서 역도 선수로 활약을 또 하기도 하는데 어떤 계기로 시어기를 그렇게 어릴 때부터 운동을 열심히 시키시게 됐는지 그것도 꼭 한번 여쭙고 싶었어요. 시혁이가 치료실 다니면서 공부를 많이 시키는 것 같은데 인풋은 많은데 아웃풋은 정말 1도 없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고, 그러다가 어느 날 시혁이 이제 아파트에 살면서 또래들을 보니까 태권도 합기도 이런 데 가서 엄청 땀을 흘리고 오더라고요. 근데 시혁이는 늘 뽀송뽀송했거든요. 땀 얘가- 흘리는 걸 좀 싫어하니까. 네, 여름 더운 날에는 뭐 땀 나면 이제 아무 때서나 옷을 다 훌러덩 벗어버리고 소리 막 지르고 울고 난리가 나니까. 그러면서 운동을 아예 생각을 못 한 것 같아요. 어. 또 뭐 그룹으로 가서 운동할 수 있는 형편도 안 됐고, 맞아요. 시혁이 뭐 받아주는 것도 없었고, 그래서 1대1로 운동하는 이제 운동 위주의 또 감각 통합 치료실을 다녔는데 일주일에 2번, 3번 하니까 너무 비싼 거예요. 아, 그렇죠. 그러면 내가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 종목을 생각하다가 구기 종목이 제일 재밌을 것 같아서 처음에 이제 뭐 탁구나 뭐 배드민턴 이런 거를 시도를 했는데 왜 넘겨줘야 되는지, 공은 저 사람이 왜 나한테 던지는지, 나는 왜 저 사람한테 이기려고 조금 다른 방법으로 보내야 되는지 동기부여가 안 되니까. 전혀 안 되더라고요. 사회성도 없고 그러니까 그러면 혼자 할 수 있는 운동, 뭐 헬스장, 수영장, 뭐 아니면 러닝머신, 줄넘기 이걸로 조금 줄여지더라고요. 그리고 운동이 네. 제 기준에는 비포 애프터가 확실히 있었어요. 아, 비포 애프터가 네. 단기간으로 하더라도. 언어 치료실을 3개월 다녀도 큰 변화를 못 느꼈는데 줄넘기는 줄을 계속 3개월 돌려보니까 얘가 돌리더란 말이죠. 이게 운동이구나. 처음에 한 개 못 넘다가 지금 몇백 개 하잖아요. 지금. 네. 와, 약속된 그러니까. 개수는 또 자기가 해야 되니까. 네네네. 특수치료 대비 싸면서도 비포 애프터가 확실하게 보이고 또 운동 시작하면서 시혁이가 잠도 좀 잘 자기 시작하고 원래 변비도 심했는데 변비도 해소가 되고 참을성도 배우고 맞아요. 그죠? 네, 자기 참을성. 순서도 알고. 성취감도 배우고 그럼요. 그러니까 성취감 얻게 하기가 너무 힘든 친구인데 성취감을 네. 운동을 통해서 배운 게 컸잖아요. 굉장히 뿌듯해하고 이런 것들. 시영이가 한 2, 3년 전에 처음 이제 25m를 자유형으로 완주했을 때 그때 시혁이 눈빛을 잊을 수가 없거든요. 시혁이가 25m를 혼자 가고 제일 먼저 쳐다본 사람이 저였어요. 눈빛에서 막 나 봤어? 나 지금 여기 봤어? 엄마 나 지금 네네. 보고 있었지? 이렇게 말을 다 못해도 그게 확 느껴지는 거예요. 사실 시혁이가 있었던 일을 막 조목조목 표현은 잘 못하지만 눈빛이나 표정이나 이런 걸로 굉장히 장문의 표현을 할 수 있는 친구잖아요. 그래서 그 감동이 얼마나 대단했을지 저도 고스란히 이렇게 전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시혁이뿐만이 아니라 다른 친구들도 할 수 있잖아요. 정말 제가 있으면 다 할 수 있고 시혁이가 있으면 다 할 수 있어요. 맞아요. 이전에도 사실 저희가 그런 대화를 한번 나눈 적이 있었는데 우리 발달장애 친구들이야말로 이 운동 정말 평생 지원돼야 되고 네, 지속을 해야 맞습니다. 되잖아요. 심지어 네. 나중에 보살펴 줄 사람이 없어도 네. 운동만큼은 정말 지원이 돼야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진짜 하실 말씀 많으시죠, 어머니? 스포츠 바우처나 이런 것에 대해서. 네, 뭐 이 바우처가 자꾸 이제 소득 기준으로 가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꼭 발달 장애인만 해달라는 게 아니고 그냥 장애인 스포츠 바우처는 계속 지원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정말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우리 친구들이 18세 이상이 되면 그나마도 많이 지원되는 것도 아니었던 그 발달 재활 바우처마저도 다 끊기는 상황에 스포츠 바우처마저 너무나 이제 소득 기준으로 이게 줄 세우듯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소득이 이제 낮은 것처럼 맞춘다든지 반대로 그런 기회를 또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한테 계속 양보해 왔던 사람들은 끝까지 계속 양보만 해야 되는 비형적인 상황이 계속 지속이 되다 보니 정말로 스포츠 바우처 지원 좀 부탁드립니다. 이 힘 있으신 분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또 저희가 얘기할 수 있는 게 영양 대사 관련된 치료, 뭐 기능의학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또 어머니 일가견 있으시잖아요. 우선 뭐 시기 측면에서 어디까지 해보셨어요? 카제인 프리, 글루텐 프리, 기본이죠, 케톤식이 맞아요. 네, 케톤식이도 그런 거는 뭐 기본이고 또 그죠? 기본이고. 뭐 유당 제거, 뭐 밀가루 제거, 뭐 그리고 한번 그러신 적도 있었잖아요. 쌀밥 뭐 이렇게 알러지 때 네, 해가지고. 흰쌀에 알러지다 해가지고 현미만 100% 먹인 적도 있고. 결국은 이 아이가 공동체 생활을 해야 되는데 제한 시기를 하다 보니까 아이가 먹을 수 있는 게 점점 사라지더라고요.
학교에 가서 소풍을 가면 누구는 뭐 뽀로로 음료수를 먹을 수도 있고 한데 자기는 이제 물만 먹고, 어린이집에 갔을 때 간식으로 그릭 요거트가 나왔는데 그 요거트를 제가 주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못 먹는 거예요. 그렇구나. 얘를 결국은 사회에 내놔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엄마랑 둘이 살 수는 없는데 네네.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포기했죠. 제가 진짜로 꼭 드리고 싶었던 말씀이, 시기를 안 해보고 오신 부모님들은 정말 한 집도 없어요. 네. 최소한 유당제거나 뭐 저탄고지나 뭐 이런 것들, 카제인 프리 이런 것들은 다 기본적으로 해보고 오시는데, 여기서 효과를 볼 수 있는 애들이 한 1, 2% 될까요? 정말로 어떤 대사장애가 있어서 특정 효소가 모자란 애들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우리 대부분의 자폐들이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한 번 정도, 두 번 정도 시도는 해볼 수 있겠지만 몇 주 해보시고 이게 특별한 의미가 없으면 우리 애는 그 대사장애 아닙니다. 그래서 제한적인 친구들을 그렇게 집에서 또 뭐 학원에서, 기관에서 또 괴롭힘이 또 연속이 되는 그런 일은 좀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시기뿐만이 아니라 영양제 또 일가견 있으시잖아요. 영양제뿐인가요? 또 뭐 여러 가지 많이 해보셨죠? 또 경험담 한번, 썰을 한번 풀어주시죠, 어머니. 양제 먹이다가 뭐 좋다는 거는 다 먹였고, 한참 암 환자분들이 구충제 먹을 때 그중 알벤다졸 먹여보셨군요. 알벤다졸 진짜 설마 열심히 그것까지 먹여보셨을 줄은. 열심히 먹였거든요. 네네네네. 혹시나 이걸 내가 안 해서 미련이 생길까봐 열심히 먹였던 것 같아요. 사실 이런 영양제나 기능의학 쪽 말씀이 나와서 말인데, 최근에도 또 한번 큰 이슈가 나왔었잖아요. 이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그 임산부가 타이레놀을 복용하면 자폐가 생긴다. 내가 임신 중에 타이레놀 하나를 먹어가지고 애가 이렇게 됐구나, 울고. 맞아요. 저 엄청 먹었거든요. 난리가 났잖아요. 타이레놀 먹어서 애가 이렇게 됐다고. 뭐 이런 비슷한 사건들이 지금까지 너무너무 많았지만 아닙니다. 이거는 제 주장도 아니고 지금 많은 이제 뭐 자폐 연구가들이나 또는 뭐 연구 단체나 아니라고 말씀도 많이 하시고 이의 제기도 많이 하고 계신데, 타이레놀이 자폐를 유발한다라고 하는 거는 확정적으로 어떤 대규모 임상 시험에 의해서 근거가 있는 바도 없고, 그나마 제일 안전한 해열 진통제예요. 어떤 열이 나거나 엄마가 어떤 염증성 상태에 있어가지고 문제가 있는데 타이레놀을 복용을 안 하고 뭔가 복용을 안 한 상태로 지속이 됐을 때, 그로 인해서 애가 더 해로워지고 더 어떤 신경 발달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거거든요. 어떤 근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임신 중에 타이레놀 먹어서 이렇게 됐다. 너무 무책임한 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것도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류코보린이라고 하는 새로운 약이 또 워낙 이슈가 돼가지고 자폐증의 치료 판도를 바꿨다, 뭐 이런 굉장히 확정적인 말씀을 하셔가지고 어머님도 한번 그때 물어보셨잖아요. 네, 당장 먹으려고 한참 이제. 먹이셨는데 네. 다시 먹어야 되나, 아니면 류코보린이 전문의약품, 항암 보조제 이런 걸로 쓰이고 있는데 어디 구해서 좀 맞을 수 없나, 미국을 갈까, 뭐 이런 주변에 많은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것도 말씀드리면, 아까 이제 대사장애 없는 애들은 식이 조절할 필요가 굳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랑 똑같은 얘기인데, 사실 이제 류코보린이라고 하는 것이 2013년과 2018년에 미국에서 일부 대사 질환이 있는 엽산 대사 장애, 엽산 수용체 관련해서 어떤 자가 면역 항체가 있는 굉장히 희귀한 애들 대상으로 해서 이제 환자군도 굉장히 작았어요. 한 23명 정도. 이 소규모 임상에서 뭐 전체적인 뭐 결과적인 통계적인 유의성이 나온 것도 아니고, 언어 측면에서 이제 개선 효과를 보였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이에요. 그런데 사실 그런 정도의 어떤 규모의 임상이라든지 특정 부분에서 뭐 일부 효과를 보였다, 이런 임상들은 사실 다른 약이나 기기나 이런 것들도 비슷비슷한 수준의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마치 류코보린이 전체 자폐 환자를 대변하는 것처럼, 전체 환자한테 어떤 효과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좀 오도가 될 수 있어서 많은 환자들이 또 새로운 치료가 이게 판도가 바뀌는 게 나왔는데 나만 지금 못 들어가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쓸데없는 걱정을 하시는 것 같아서 굉장히 걱정스러웠고, 어떤 엽산 대사와 관련된 특정한 대사 문제가 있거나 뭐 자가항체가 있는 자가면역 환자라거나 이런 경우가 아니라고 하면, 사실 일반 엽산이나 뭐 인터넷에서 많이 파는 활성형 엽산을 그냥 경구로 복용을 해도 그 엽산에 대한 이점은 충분하게 다 취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환자한테 적용될 수 있는 게 아닌 특정 환자 대상으로 한 아주 일부의 결과이기 때문에 모두가 휩쓸려 갈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을 제가 좀 꼭 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시혁이 또 보면 영양제를 막 좀 무분별하게 먹기도 했지만 근데 이걸 끊을 수는 없거든요. 이제 되게 불안한 거예요. 맞아요. 근데 저도 영양제의 뭐 교통 정리 좀 뭘 하긴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네네, 근데 맞아요. 그래도 이거는 꼭 먹어야 된다, 먹였으면 좋겠다 하는 영양제가 있을까요? 사실 뭐 몇 가지만 먹어라.